가격 폭락은 이제 옛말? 전염병과 미 대선 영향으로 다시 급등하고 있는 F-35 가격.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지킴이 케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방뉴스 전문 매체 defensenews.com에서 지난 7월 24일 게재한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던 미국 로키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가격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 세계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전염 사태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1천억 원을 넘는 가격을 자랑하던 F-35의 몸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연간 생산량이 100대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고 이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2020년 14번째 생산 그룹에 들어서면서부터는 7,790만 달러, 한화 920억 원대까지 가격 하락을 점쳤지만 전염병 사태로 생산 대수가 24대 정도 줄어들면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염병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생각해 본다면 국방비로 지출될 비용이 경제 회복을 위해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생산력 저하라는 복병 때문에 F-35의 생산량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죠. 게다가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선 레이스에서 만약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 국방비 감소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F-35 가격 하락의 가장 큰 공신이었던 규모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미 국방 전문 뉴스 매체 defensenews.com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나름 추론해봤습니다. 먼저 기사 원문 번역부터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국방비 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F-35 합동 타격 전투기의 단가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방부 합동계획실장이 지난 수요일 밝혔다.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에릭 픽 중장은 미 하원의 감시 및 개혁위원회 House Oversight and Reform Committee 청문회에서 미 공군의 예산과 지출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로키드 마틴의 생산 그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F-35의 숫자는 예전 10번째부터 14번째 생산 그룹의 생산량에 비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생산량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저조한 생산량은 비싸기 이를 데 없는 F-35 전투기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미 공군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싸워주고 있는 전우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미 공군은 국방부와 힘을 합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에릭 픽 중장은 말했다. 2016년 이후부터 미 국방부는 미 공군과 대부분의 국제 고객들이 구입하고 있는 전통적인 활주로 이착륙형 F-35A 모델의 단가를 2020년에 있을 14번째 생산 그룹까지는 적어도 8천만 달러, 한화 약 954억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로키드 마틴에게 압력을 가해왔었다. 지난 10월 미 국방부가 로키드 마틴과 F-35의 12번째부터 14번째 생산 그룹 계약을 확정했을 무렵 미 국방부는 F-35A 모델의 생산 호조로 2021년에 출시될 13번째 생산 그룹이 예정보다 1년 정도 더 빠르게 8천만 달러 이하의 목표 단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표했었다. 12번째 생산 그룹에 속했던 F-35A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8,240만 달러, 한화 980억 이상이었지만 13번째 생산 그룹에서는 7,920만 달러로 이후 14번째 생산 그룹부터는 7,790만 달러, 한화 약 928억 정도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에릭 픽 중장은 또한 수요일 청문회에서 현재 미 공군은 로키드 마틴과 생산 그룹 15번에서부터 17번까지의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연간 생산되는 F-35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
그 덕분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F-35 각 전투기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록히드 마틴은 2017년 61대, 2018년 91대, 그리고 2019년에는 무려 134대의 F-35를 납품해 왔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록히드는 2020년 올해 141대의 F-35를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24대 정도가 줄어든 약 117대로 납품 예상치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록히드 마틴에서 F-35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그렉 울머 부사장은 록히드가 다가올 몇 년 동안 F-35의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며 종국적으로는 F-35의 연간 생산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65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곧 있을 2021, 22, 23년의 생산 그룹에서는 약간의 생산량 감소가 발생할 것이며 각 생산 그룹당 예상되는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약 155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의 에릭 픽 중장과 록히드 마틴의 그렉 울머 부사장의 말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미 공군은 앞으로도 결코 사전에 결정되어 있던 F-35 전투기 조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조가 드러나고 있다. 2016년 미 공군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F-35 구매 대수를 연간 80대에서 60대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비록 2020년에는 의회의 추가 자금 지원 덕분에 60대보다 2대 더 많은 62대의 F-35A를 조달할 수 있었지만 미 공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체 예산을 통해 60대를 꽉 채워 F-35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게다가 미 공군은 5년 후인 회계연도 2025년까지도 매년 F-35 60대를 꽉 채워 조달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한편 미 해병대도 현재 353대에 달하는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 F-35B 모델의 도입 숫자와 67대의 항모 탑재형 F-35C 모델의 조달 숫자도 감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F-35B, F-35C 프로그램이 사전에 결정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병대 사령관인 데이비드 버거 장군이 4월에 말했다. 하지만 무기 체계의 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 해병대도 변화된 운영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버거 장군은 록히드 마틴에게 당분간 추가적인 F-35B, F-35C의 도입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생산 감축을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 대선에 승리하여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추후 미국의 국방 예산이 동결 혹은 심지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제임스 타이클렛 록히드 사장은 화요일에 열린 수익 결산 회의에서 비록 미국의 국방비 지출 감소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록히드 마틴은 여전히 굳건한 입지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타이클렛 록히드 마틴 사장은 솔직히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그리고 미국 방산 분야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심각한 매출 감소가 있더라도 록히드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안위에 대한 안보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정책 결정자가 민주당 인사가 되든 아니면 공화당 인사가 되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국의 국방 문제를 정책적으로 단단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2020년 7월 24일 미 국방 전문 뉴스 매체 defensenews.com에 게재된 The price of the F-35 has been falling, but it could hit a war soon. F-35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공군이 2025년까지 1, 2차 도입 사업을 통해 약 60대의 F-35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금까지
16대의 F-35A가 도입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특히 2차 사업을 통해 F-35A가 도입이 될지 아니면 F-35B가 도입이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진 가격에 F-35를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KF-X와 관계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KF-X를 포기하고 F-35를 추가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생산그룹 12에서 14를 거치면서 F-35A의 가격이 8천만 달러 이하, 하나로 900억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펜스뉴스닷컴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는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미국은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에 실패하면서 1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말았고 군 장병들의 건강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폐쇄 등으로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생산량에 막대한 차질을 불러왔으며 전염병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방비 일부의 용도를 바꿔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조치 덕분에 KF-X 사업 일정을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나 디펜스가 만든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도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내에 개발이 완성되어 호주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KF-X는 대당 목표 가격을 7천만 달러, 한화 840억대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F-35의 가격이 900억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는 가격적 부담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KF-X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100억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면 다들 F-35를 도입하지 누가 KF-X를 도입하겠느냐는 논리죠.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F-35의 생산 가격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이름값만으로도 비싸기 이를 데 없었던 전투기가 바로 F-35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를 타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규모의 경제를 계속해서 실현했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치는 바람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도 방위비 지출 증가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위비에 큰 돈을 쓸 수 없었던 중소규모 국가들에게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안 그래도 좁았던 F-35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KF-X에게 있어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틈새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여러 나라의 수많은 전투기들 중에서 어떻게 KF-X의 판매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더 많은 나라들에게 선택받는 전투기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KKMD가 조만간 그 고민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KKMD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KKMD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KKMD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